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단 수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산 금정구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텃밭이긴 하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또 뭐 대통령 관련된 민심의 악화 이게 최악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단일화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가 금정구까지 찾아가서 또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지는 거 아니냐. 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박빙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긴 원인이 뭐냐? 그것은 텃밭이긴 하지만 그 선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승리 원인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입지는 또 선거 이후에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전면전을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이번 선거는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 변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고 자신이 앞장서서 몸살이지 않고 뭐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 여사 관련해서도 의혹의 단초를 제공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 이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약속대로 대외 활동을 중지하라. 전에는 뭐 자제 이 정도였는데 대외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명태균과 관련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도 당 절차와 사법 절차에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게 맞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의 이런 것은 민심을 따르는 그런 뭐 제스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다음 달에 뭐가 있죠?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고가 1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재판,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유죄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죄가 나오고 설사 뭐 징역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대로 가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묻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과 똑같아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를 받아도 보기 싫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더 낫다. 또 이런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 총선수도 거의 그래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위험이 극대화됐을 때 이미 국민의힘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의혹, 오류 이런 것을 적어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 가면 이재명 대표 아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지도랄지 국민의 마음은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날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했어요. 또 명품 수수 의혹도 무혐의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국민의 민심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검사 출신 법조인이 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느냐? 법과 원칙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과 원칙이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명품 수수 의혹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무수한 논란 의혹, 더구나 또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단 뭐 데미지는 입을 대로 완전히 입었다. 그러면 사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책임이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독대 때 이제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여기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특검이 또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이 또 특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 만든다는 거고, 또 이걸 또 거부하면 또 상설 특검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사법 처리는 끝났지만 또 특검과 상설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뭐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독대를 수용한 배경에는 어느 정도 뭐 직접적인 김 여사 사과랄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생각은 좀 있는 거 보입니다. 하지만 뭐 사과를 했다랄지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다랄지 부속실을 설치한다랄지 이거 가지고 이 의혹이 다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어요. 민심 달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독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면담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면담이라고 하면 뭐 비서실장이랄지 정무수였지 다른 사람까지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뭐 환담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달에도 이 3자 회동을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했던 걸 한동훈 대표가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면담 형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자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하자는 것은 근본적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독대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떠한 형식으로 독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독대에서 어떤 의제를 빼고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현재로서는 이제 독대를 할 가능성,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 독대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권 요동을 칠 거고, 내년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독대의 결과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독대의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